버티고 이제 이게 막빠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저걸 데리고 죽어야 되나 막 이 생각도 들고. 사실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갑자기 보고 싶다 그래도 저는 그 원망이 되게 커요, 저희. 그냥 아빠가 너무 싫었고 뭐 아무 데라도 좀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냥 아빠가 나를 이제 버렸구나 하는 생각. 그래, 나는 엄마야. 난 용감한 엄마야. 그러면서 마음 다치면서 우는 거야. 한때는 자포자기했었습니다. 지독한 분노와 원망을 딛고 다시 절박함이 그들을 거리로 이끕니다. 이혼한 뒤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그동안 우린 이들의 아픔을 그저 그들의 문제로만 넘겨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마다 10만 쌍 넘게 이혼을 하고 7만 5천 명 넘게 한부모 자녀가 나오고 있는 지금, 과연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단순한 채무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 년 전 잦은 불화를 견디지 못해 이혼하고 두 아들과 함께 친정살이를 하고 있는 지혜 씨. 그녀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걸렸는데 목에 걸려가지고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식사 시간. 식도와 기도 사이 림프관에도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밥 한 톨 넘기기가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2013년 자궁 경부에서 시작된 암은 양쪽 폐는 물론 골반을 거쳐 온몸으로 퍼진 상태. 지난 12월엔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도 했습니다. 잠을 누워서 못 자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져요. 그때도 그랬어요. 못 넘길 거라고 했을 때 그때 누워서 못 잤어요. 앉아서 잤어요. 그때 계속 병원에서. 누우면 숨이 너무 차가지고 한 소리를 해도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다시 반복이 되니까 더 이상의 항암 치료도 포기한 채 각종 진통제들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지혜 씨. 받아두는 게 1년 전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둔 뒤 극심해진 생활고는 그녀를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요거는 못 냈어요. 얼마나 못 내셨길래 지금 중개 고증이 붙었어요? 추워서 보일러를 좀 틀었더니요. 가스요금이 많이 나와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못 냈어요. 13개월 동안 벌이가 없었는데 어떻게 버텼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그나마? 네 버텼죠. 법원이 두 아들에게 책정한 양육비는 모두 100만 원.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받은 건 오직 한 번뿐입니다. 2015년도 12월 말일날 한 번 받고요. 그 뒤로는 안 줬어요. 달라고 하면 계속 전화를 안 받거나 받아서 이제 돈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끊어버리거나. 우리는 그녀의 전 남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KBS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양육비 미지급하고 계신다길래 그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지방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전 남편. 취재 사실을 밝히자 불편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제가 지금 가정사를 얘기를 해야 되죠? 거지같이 X게 많은데 에? 왜 하냐고 하필 나를 인제 버스 들어가갖고 인제 하는데 에? 근데 양육비가 돈이 많아야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은행에 나갈 돈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주냐고. 제가 돈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에? 돈을 줄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은행 빚이랑 이런 것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에? 그걸 갚아야지. 그걸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다 터지면은 일 잘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에? 잘리면 책임지실 거냐고. 외출이 쉽지 않은 지혜 씨. 쇠약해진 몸으로 힘들게 나갈 채비를 합니다. 산소통 없이는 단 1분도 숨쉬기가 힘듭니다. 암세포와 양쪽 폐로 전이되면서 남들은 5분이면 될 거리도 서너 배는 걸립니다. 제 쪽에 놨어요. 그나마 폐차 직전에 이 중고차마저 없었다면 외출은 아예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원래 외출 자주 하세요? 아니요, 지금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녀는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가정법원. 그동안 그녀는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애들의 아버지로서 전 남편이 가진 최소한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는 기다릴 시간이 그녀에겐 없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월급 가압류를 넣는다거나 할 때도 이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갖고는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원 판결문을 꼭 쥔 채 또다시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지혜 씨. 자신이 떠나고 난 뒤 양육비는 두 아이들과 어머니의 하나뿐인 희망입니다. 제가 없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보실 수는 없을 거고 양육비라도 받아서 아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라도 받아서 드리고 싶어서. 엄마 없이 남겨질 아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받고 싶은 말기암 엄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따라 더 힘겹게 느껴집니다. 이혼 당시 법으로 책정된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권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월급을 최저생계비 이하로 줄여놓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명의를 바꿔놓는 편법을 쓴다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감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찾아내야 하고 주소지를 찾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잠적이나 위장 전입을 했다면 또다시 정확한 주소지를 찾아내는데 긴 시간을 허비해야만 합니다. 때론 잠복의 미행까지 생업도 미뤄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요일 아침 부지런히 짐을 챙겨 길을 나서는 재숙 씨. 그녀는 7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집이야. 3층 지은집이에요. 저 집에 누가 사시는? 애들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큰 조카,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저기 옥탑방에서 살고요. 15년 전 이혼을 하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워왔던 그녀.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 남편은 큰아들만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몸이 아픈 둘째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혼할 때 법원에서 책정한 양육비는 아들 한 명에게 45만 원씩 모두 90만 원. 난 둘째는 모른다. 네가 알아서 키워라. 그렇게 하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가 와서 호흡기 장애가 있어요. 비염도 있고 천식에 숨을 못 쉬어갖고 내벌라 있으라고 해서 천식 이거 흡입기 같은 거를 해야 되는 애인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네요. 지난 15년간 못 받은 양육비가 7천만 원입니다. 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녀를 이젠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걱정해 줍니다. 이거 만났어요? 네. 이거 처음 나가서 그래도 해야죠. 장갑을 끼고 왔어야 되는데 매번 그냥 급하게 갖고 나오다 보니까 못 챙기고 왔네. 목장갑이라도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 1인 시위를 할 때만 해도 아이고. 싸늘하기만 했던 사람들의 시선. 그나마 요즘은 자신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느낀답니다. 안녕하세요. 양육비 때문에. 1인 시위는 저희가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상관없는데 네. 여기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불편하다 이런 거 있으면 잠깐만 잘 비켜주셨다가 예. 네, 그런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먼저 내 몸으로 뛰지 않으면 절대로 법은 저희를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법적 절차도 수없이 진행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사자가 집에 없다는 폐문 부재를 이유로 번번이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어디론가 가는 재숙 씨. 지금 양육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여기서 안 산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 증명하려고. 오늘은 밤샐 각오로 나섰습니다. 잠복 몇 번째예요? 한 10번쯤이요? 예? 그렇게나 많이? 네. 빠듯한 살림에 변호사 선임은 먼 나라 얘기. 자신이 직접 두 발로 뛰며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법적인 거 뭐 감치 신청, 이행 명령, 압류 다 해봤습니다. 다 했는데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2013년에 그 옛날에 1인 시위라는 거 개념조차 없을 때 이 시위를 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돈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건 양육비는 안 줘도 된다. 왜 양육비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과연 전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잠깐만, 누구 잠깐만요. 누구 올라간다. 그때 시야에 들어온 한 남자. 여기 들어와. 저기.
어머.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애들 아파요. 어머, 그렇게 찍혀도 안 찢어지면 오늘 됐다. 정말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탄스러울 때 많아요. 왜 이렇게까지 안 하면 정말 돈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준 사람들이 이제 법원에 와요.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 자리에서 감치되는 경우는 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재판을 아예 받으러 나오지도 않죠. 작년 4월 이혼을 하고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는 수연 씨. 사업상 이유로 서류상 이혼을 하자던 남편 말만 믿고 이혼을 했다가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지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아 곧 이사를 오게 될 집. 하지만 살림은 어떻게 꾸려갈지 막막합니다. 전혀 아예 못 받고 있어요. 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법으로 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하라는 서류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가게를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시도를 해봤죠. 건물 분양 사업을 하는 남편은 최근에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전 남편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 상 받은 명패 같은 것도 다 전시해놨네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를 시도해보지만 역시나 차단된 상태. 전 남편의 실거주지를 알아야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찾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찾고 찾아야 제가 소명 자료를 뭐라도 가져가야 이제 판사님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전 남편의 자가용이 주차되어 있지는 않을까. 들어왔잖아, 차에 다 들어왔다. 이거 주차해놓고 갔네요. 아니 있네. 아니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차 시동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혼 전부터 타고 다녔던 전 남편의 수입차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모든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았지만 이 차만큼은 회사 명의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실도 수연 씨가 직접 뒤를 밟고 나서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연 씨의 전 남편과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양육비를 지금 못 받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진짜 형편이 안 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 중이게 해서 제가 판결이 나서 돈을 안 준다든지 진짜 내가 뭐라도 뭐 내가 용기 잘 먹고 잘 살든지 뭔가 해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곧바로 수연 씨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오늘 뭐 PD 전화 오던데. 그게 왜? 양육비를 내가 안 주려고 소송 중이잖아. 왜 맨날 다니면서 네가 피해자 못해? 아니 나 피해자 문제 아니야. 양육비 안 주는 거 맞지? 못 주는 게 아니고 안 주는 거잖아. 아이고 쓰레 같은 거사. 좀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PD랑 통화할 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며칠 뒤 수연 씨의 전 남편과 어렵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 지금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인 명의로 돼 있고. 예. 그 선생님 회사 법인 명의 아니에요? 예. 리스 이것도 그러니까 현실하려면 제가 당장에 개내야 되는 게 4,600, 5천만 원 넘게 개내야 되는데 개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돈을 주든 안 주든 제가 바뀌나요? 어떻게 내 새끼인데.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나쁜 놈 만들고 죽일 놈 만들면 뭐가 달라지나요 도대체가. 도리어 이제 애한테는 그게 도리어 상처도 갈 수도 있는 거죠. 도리어 전 아내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럼 기초생활주금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잖아요. 한국어 과정에. 자기가 이 집 하면 기본적인 애 하나 못 키워놔요. 아니 제가 만약에 돈 한 개도 안 줘도 아니 그 정도가 안 되면 사회활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어찌됐든 자기가 스스로가 일을 찾고 뭘 하고 애를 자기가 할 생각이에요. 100만 원, 150만, 200만짜리 일할 거 많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일뿐일지도 모릅니다. 양육비법이다라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겪어보니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진짜 아이가 죽음까지 가야 처벌을 할 수 있고 무언가가 이렇게 봐주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법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도 양육비 지급 실태 조사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혼 때 책정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고작 해야 15% 남짓. 바꿔 말하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 10집 중 8집 이상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 수는 36만. 양육비 미지급률에 비춰보면 31만 가구에 46만 명이 넘는 피해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 먹고 입고 배우는 데 꼭 필요한 양육비. 부모들이 양육비 지급을 무책임하게 미루면서 아이들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딸을 키우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이나 씨. 요즘 수입은 어떠세요?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녀의 일상은 오롯이 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일을 마치고 먼저 집에 와 있으려 한다는 그녀. 아, 여기 이게 정신과에 치료받은 거 있거든요. 딸아이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서 하던 일도 줄여야 했습니다. 수업하다가도 갑자기 뻘떡 일어나갖고 막 소리도 지르고 아니면 좀 심하게는 친구 멱살도 잡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가 몇 번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정신과 치료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애정결핍으로 오는 ADHD라고. 한창 클 때인 딸에게 엄마로서 제대로 해준 게 없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슬프게 합니다. 삼겹살, 뭐 치킨 뭐 이렇게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싶다는데 그것도 잘 못 사주고 싼 고기 같은 걸 제가 사서 그냥 끓여서 집에서 그냥 막 그런 거 막 사주고 이럴 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혼자 딸아이를 키워온 지 9년. 2년 정도를 제외하곤 전 남편은 이혼 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티고 이제 이게 막빠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저걸 듣고 죽어야 되나 막 이 생각도 들고. 딸의 저녁을 챙겨주고 나선 길. 혹시 식당 설거지 자리라도 있을까 싶어 찾아보는 중입니다. 식당들이 다 문 닫았어요. 희한하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여기 이거 아니 그래도 지금 여기 다 장사 잘 되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가 문 닫았어. 몇 달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잘 나가던 가게들까지 문을 닫고 그나마 문을 연 가게도 손님이 없습니다. 근데 저녁에 알바 못 하시면 타격이 큰가요? 그죠. 지금 당장 뭐 쓸 돈도 없고 지금 아이가 커서 그러니까 철마다 옷을 사주고 해야 돼요. 좀 빨리 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살 돈도 이제 없으니까 이제 곧 계약할 텐데. 이나 씨에게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더디기만 했습니다. 긴 시간 참고 참다 먼 길을 나선 모자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전 남편과 이혼한 지원 씨. 이혼을 할 때 4살이었던 아들은 어느새 성인이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뭐 사갈 거면 사가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많이 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이미 관심사에서 벗어난 지도 오래고. 어린 자식. 지난 17년 동안 법정에서 딱 한 번 아버지를 만난 아들.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갑자기 보고 싶다 그래도 저는 그 원망이 되게 커요. 저희 아이한테. 살면서 중간중간 아들이 커가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양육비는 고사하고 자신을 보러조차 오지 않았던 아버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면접 교수권이 잘 됐으면은 그래도 완전 남처럼 살고 그러진 않았을까. 가끔 연락 주고받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사람이 되는 게 좀 어렵거든요. 나길 101호래 하면 1층이잖아. 17년 만의 만남.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근데 어머니 얼굴이 되게 걱정스러운 얼굴이신데. 네. 지금 계속 그 생각이에요. 이렇게 거기 있는지 있으면 뭐 어떻게 말을 하고 노크를 해야 되는지 그 걱정이에요. 남편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네. 뭐 좀 여쭤보려고요. 여기 혹시 곽씨 집 아닌가요? 네? 곽씨라고 여기 안 사세요? 여기 누구 사세요? 네? 누구 사세요? 오늘 우리도 북한에서 집사람하고. 여기 1층이 여가 하나 집 하나밖에 없어요? 2층 여기 세 군데요. 하나 세 군데요? 네. 계세요. 꺼져 있네? 여기는 할머니만 사세요? 할머니만 사세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로. 네, 전화하면 좀 안 받을 것 같은. 왜 안 받아요? 사연이 좀 있어서. 뭐 하는 데인데? 네? 모르는 전화는 안. 뭐라 물어보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갈 건데? 차단해놨나 봐. 11년 전부터 도망갈 사람이면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피해 다니고. 주민등록상 초본상이 돼 있는 데가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형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혹시 이곳에선 아이의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안 살아요? 내가 데리고 있긴 한데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없다니까 이렇게. 여기 안 산다고요? 안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는데 지금 현재 여기 없다. 지금 현재는 왜 여기 없어요? 여기 산다면서요? 주선지 나한테 놔뒀어. 왜? 어쩌라고? 주선지도 마음대로 못해? 왜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전라도 살면서 지금 여기다 쓰시는 법적으로 법으로 지키지 않는데 무슨 법으로 해요? 밀지 마세요. 저희도요 힘들게 왔어요. 여기가 힘들게 온 건 알아. 아는데 이렇게 떠들지 말라고. 그럼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좋아. 작은아버지를 통해 들은 건 아버지의 투병 소식.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일 줄 몰라도 알게 됐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시원하긴 한데 아직 조금밖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여길 보고 얘기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식을 들으려고 지난 17년을 기다려왔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결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딸도 있습니다. 허리 복대 해줄까? 아프냐? 괜찮아. 괜찮아? 2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빠와 살았던 하나양. 하지만 지난해 8월 아빠의 폭력을 못 이겨 엄마의 집으로 도망치듯 쫓겨왔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2번이나 입은 하나양. 아빠가 너무 싫었고 뭐 아무 데라도 좀 털어놓고 싶었어요.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빠가 나를 이제 버렸구나 하는 생각. 제가 기억나는 건 공포였어요.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를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나도 죽어야 된다고. 하지만 딸은 자신이 내뱉은 무시무시한 말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해리성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양의 친구는 피아노뿐입니다. 꿈이 뭐예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들? 저 글 쓰고 싶어요. 순문 계열은 아니고 장르 소설 쪽이에요. 판타지.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내가 이제 그 작가님 인터뷰하러 오고 우리 10년 전에 봤는데 그러면 좋겠다. 네, 좋겠네요, 그러면. 양육비를 주고받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In Deutschland darf kein Kind hungern. 독일에선 어떠한 아이도 배고프면 안 된다. 이 말은 독일의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가장 큰 구호입니다. 독일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가 정부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 시 예산으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차등 지급되고
2018년 양육비 선지급제로 혜택을 받은 독일의 아동 청소년들의 숫자는 80만 명이 넘습니다. 징벌적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의 문제로 보고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내립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느슨하다 못해 관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하고 있을 때 서울의 한 카페, 회원들이 모여 한창 회의 중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양육자들. 이렇게 국가가 방치한다고 하면 국가는 왜 존재한 것인가?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그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부분. 지난 2018년 7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만들어지면서 이들도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사회적인 비난이나 아니면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모두 같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규범 자체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도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규제안이 지금 현재 없고 그러니까 뭐 끝도 없이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가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배드파더스는 무슨 일을 해온 걸까? 양육비 미지급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는 그 법이 너무 부실해서 이 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신상 공개 이외엔 답이 없다. 사이트가 생기자마자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과 사이트 운영자 간에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언제나 결과는 약식 기소였지만 지난 5월엔 달랐습니다. 사이트에 노출된 5명이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한 겁니다. 재판은 공동변호인단의 제안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신상 공개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 간 채무가 아닌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봤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제가 최후 변론에서 강조한 거는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이다. 아동을 학대를 한 사람이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고 피해자로 뒤바꿈이 돼서 이 사건을 제기한 거고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고 아이들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애쓰셨습니다. 무죄 판결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구본창 대표의 하루도 쉴 틈 없이 바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다 빨간불이잖아요.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정도예요. 제보가 하도 쏟아지니까. 숫자도 좀 셀 수가 없는데 대략 한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고통의 시간을 오롯이 혼자 보내야 했던 수많은 양육자들. 대부분은 엄마들입니다. 크게 방송에 이렇게 나오지만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이런 거 자체를. 이혼했다면 이런 것도 저희가 막 죄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양육비도 못 받고 이것도 어디 떳떳하게 얘기도 못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신청하고 뭐 감치 뭐 그런 거 하다가 안 되면 말하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지난 2015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양육자들을 행정적으로 돕기 위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로 이행명령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 2012년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83%가 미이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도 전후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10% 정도는 감소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정책적인 효과는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미이행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죠. 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없을까? 이를 두고 국가 차원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가가 관여해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그래야만 실제 이제 그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양육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그냥 사적인 관계에서 지급해도 또는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관련 개정안은 대략 10개 정도. 하지만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양육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양육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은 이거를 뭐 입법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여력조차 없어요. 이 아이들을 버려놓는다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나중에 책임져야 할 더 큰 문제로 발전을 할 수 있어서 양육비의 문제가 그냥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다 안고 가야 할 부분이고, 이게 헌법상 명시가 돼 있어요. 국가는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솜 언니. 개구리다. 지난 겨울 5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정미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아무래도 아빠가 없다, 뭐 엄마가 없다 이렇게 하면 놀림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제가 괜찮아 해도 얘가 밖에서 받는 상처까지 제가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긴 해요, 솔직히. 엄마, 조심해. 생활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친정집에 조금 얹혀서 살게 됐어요.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은 엄마를 위해 고사리 손을 보탭니다. 정미 씨는 오늘 큰 용기를 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뭐 시위에 참여를 하거나 해본 적은 없어서 떨리죠. 걱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살았던 동네여서. 엄마 빨리 갔다 올게. 예, 체조하고 있어요. 빨리 갔다 와요. 알겠어요. 빨리 갔다 올게요. 네. 이모 말 잘 듣고 있어요. 네. 놀래서. 엄마 다녀오세요. 어린 딸의 인사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길을 나서야 합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도 힘이 듭니다. 남편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육비도 안 줘? 어디 살아요? 몇 동? 아주 유튜브로 아주 크게 내야 돼, 이런 사람은. 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하나씩 드시네. 아니야. 힘내세요. 화이팅이야, 화이팅. 뭔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애기한테 겨우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려고 애기를 낳은 게 아닌데 이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시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많이 보고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사라지는 걸까?
자녀를 키우는 게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일까? 오늘도 수많은 엄마들은 차가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우리 국가는 과연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내일 또 다른 엄마들은 거리를 헤매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사직격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